불과 15년 전만 해도 유일한 레이어 1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뿐이었죠. 암호화폐 시장 내 지금까지 약 100개 이상의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며 생태계를 진화시켜왔습니다. 최근 구글 클라우드가 수많은 레이어 1 블록체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바로 Near 프로토콜입니다. Near 파운데이션은 니어의 웹3 스타트업 플랫폼인 파고다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와 니어 프로토콜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니어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구글 드라이브가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를 제치고 이 블록체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크립토, NFT,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놓치기 아쉬운 소식들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Near 프로토콜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의 가장 주목할 부분은 블록체인 업계 전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개발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일리아 폴루스킨과 알렉산더 스키다노브가 Near.ai를 설립한 것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2018년 일리아와 알렉산더가 그들만의 블록체인을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Near 잉크로 거듭나면서 Near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Near 파운데이션은 니어의 생태계 성장과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비영리 육성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리고 2020년 3월 니어 프로토콜의 메인넷이 출시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완전히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2021년 샤딩이라는 니어 블록체인이 쉽게 확장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두 번의 모금 라운드가 끝난 후 니어는 약 5억 US 달러, 하나로 7,215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죠. 그 이후 니어 프로토콜은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Near 프로토콜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Near 프로토콜은 웹3 혹은 웹 3.0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용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Near 프로토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전에 웹 3.0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웹 3가 뭔지 알려면 웹 1과 2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되겠죠? 웹 1은 인터넷의 첫 번째 버전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검색 개념으로 1990년 야후처럼 사용자들을 위한 콘텐츠와 웹페이지를 만들어 사람들이 사실, 정보와 같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웹 1.0이 읽기 전용 웹이라면 웹 2.0은 사용자 참여 중심의 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웹 2.0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정보와 지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열린 인터넷을 말합니다. 블로그나 위키피디아 등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미디어 혹은 오픈 API 개념이 잘 나타나 있는 구글 맵을 예로 들 수 있죠. 웹 1.0보다 향상된 사용자 상호작용을 제공하며 웹 어플리케이션이 도입되었고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으로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웹 3.0은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웹으로 탈중앙화, 개방성 및 개인의 컨텐츠 소유라는 핵심 아이디어로 구성된 웹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있는 웹 3.0은 사용자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같은 중앙 집권화된 플랫폼에서 탈중앙화된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웹 3.0은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중앙 집권이나 조정자 없이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각 사용자는 단순한 컨텐츠 사용자가 아닌 컨텐츠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웹3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Near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Near 프로토콜은 Proof of Stake, 즉 지분증명 블록체인으로 Near 프로토콜 블록체인 상단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개발 플랫폼으로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극복해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한마디로 Near 프로토콜 블록체인은 허가가 필요 없고 효율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러한 Near 프로토콜을 놓고 일부 분석가들은 Near 프로토콜이 향후 오픈 파이낸스 프로젝트들을 오픈 웹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라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Near 프로토콜에서 언급한 부분을 인용해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사용자가 자금을 잠그거나 자금을 예치하고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을 찾는다면 바로 Near 프로토콜 플랫폼에서 그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발자들에 따르면 Near는 확장성이 뛰어나면서도 저비용, 고효율 이앱 개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작업 증명이 아닌 지분 증명이기에 노드들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을 확인하는데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지도 않죠. 또한 개발자는 완전히 분산된 상태로 수백만 개의 노드에 걸쳐 선형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히 Near 프로토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이 확장성은 샤딩으로 보장되는데요. 그럼 Near 프로토콜 내 샤딩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샤딩이란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저장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한 곳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여러 샤드에 중복 저장하거나 하나에만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샤드란 수평 분할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뜻합니다. 이러한 샤딩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하위 체인으로 분할하고 서로 다른 검증자가 작업하며 정기적으로 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는 자신을 더 작은 부분으로 잘라냄으로써 비대하게 커지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죠. Near 프로토콜은 새로운 버전의 샤딩을 구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fully sharded, 완전 샤딩된 네트워크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히 검증자의 책임을 나누는 대신 실제로 블록체인 자체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었다는 점이죠. Near는 이 기술을 나이트쉐이드라고 부르면서 Near 프로토콜 네트워크 상의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시작한 페이스 0, 2022년 말 시작할 페이스 1, 그리고 나이트쉐이드가 시작될 페이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한 확장성이 가능한 다이나믹 리샤딩으로 불리는 페이스 3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ear는 커뮤니티 운영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해 개발자가 분산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열 방지 백엔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글로벌 관점에서 Near는 새로운 인터넷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제공해 인터넷 기업의 지배력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 클라우드 플랫폼의 개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사용성, 확장성, 보안의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면서 Near 프로토콜에 의해 더욱더 완벽해졌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커뮤니티 클라우드 모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것은 생각보다 실행되기 어려운 과제인데요. 커뮤니티를 위한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ear 프로토콜의 Near 토큰이 커뮤니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ear 프로토콜의 토큰인 Near는 Near 프로토콜 생태계 내 경제 구축을 수행하는데요. 개발자와 사용자는 Near 토큰을 사용하여 데이터 저장 및 시스템 트랜잭션 비용을 지불합니다. 노드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는 Near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죠. 모든 Near 토큰 보유자는 Near 프로토콜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도 부여받고 Near 프로토콜의 향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Near 토큰의 최대 공급량은 10억 개이며 현재 유통 공급량은 약 8억 개입니다. 창업 당시 생산된 총 10억 개의 Near 토큰 중 창간 당시 Near 토큰 공급 17.2%가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으로, 14%는 핵심 기여자에게, 11.4%는 운영 보조금으로, 17.2%는 Near 프로토콜 후원자들에게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Near는 코인마켓캡 전체 순위 28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약 3달러이며 시가총액은 2.5 빌리언 US 달러, 하나로 약 3조 5,600억 원입니다. 2022년 1월 최고가가 20.44달러에 육박했었는데요. 향후 불런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면 650%의 상승률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Near 프로토콜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샤딩을 통한 Near 프로토콜의 속도, 비용, 효율성 및 보안입니다. 샤딩 블록체인이 완전히 구현될 때 Near는 초당 최대 10만 건 안팎의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최대 라이벌인 솔라나는 초당 평균 약 3,000건 미만의 트랜잭션을 기록하기도 했죠. Near 프로토콜의 이런 강점은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인 메사리가 2020년 3월 Near는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구축했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Near 프로토콜의 인프라, 특히 어로라를 들 수 있습니다. Near 프로토콜에는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자체 네이티브 가상 시스템이 있는데요. 어로라가 제공하는 EVM은 Near 프로토콜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2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뎁을 확장하여 추가 시장에 진출하려는 개발자를 위한 솔루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브릿지를 완성하면 이제 ECR20 토큰을 Near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사이에 브릿지하는 것이 가능하죠. 특히 어로라는 레인보우 브릿지를 사용해 지원되는 네트워크 간의 자산 이전을 더 용이하게 하죠. 어로라는 현재 총 1억 3,600만 개 이상 예치되어 있으며
교차체인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로 단기간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강력한 커뮤니티입니다. 니어의 활발한 커뮤니티는 프로토콜의 플랫폼, 생태계 및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개발자, 토큰 소유자, 검증자 및 구성원을 위한 세계적으로 분산된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웹사이트에는 총 55만 명의 회원과 4천 명의 개발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태계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가 있을 때 가장 큰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태계를 채택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니얼 프로토콜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겠죠. 첫 번째는 니얼 프로토콜의 탈중앙화 현황입니다. 지분 증명인 니얼 프로토콜의 검증자 노드를 얻기 위해 최소 지분으로 최대 1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면 검증자 노드에 대한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낮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게다가 니얼 프로토콜은 탈중앙화에 대한 굉장히 느긋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커뮤니티가 요구한 트랜스퍼런시 리포트 공유를 약 1년 후에 공개하기도 했죠. 프로젝트의 펀드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처에 대한 공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의할 부분은 규제입니다. 니얼 프로토콜은 올해 중반까지도 미국 내 많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었지만 올해 8월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면서 가격이 약 12% 인상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프로젝트인 니얼 프로토콜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미국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그들이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규제를 거치는 것은 니얼 프로토콜에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큰 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바로 경쟁사인데요. 이더리움은 최근 이더리움 2.0을 향한 성공적인 발걸음을 시작했죠. 게다가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솔라나는 니얼 프로토콜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가 다소 불안정하긴 하지만 대규모 시가총액이 보여주듯 솔라나는 만만치 않은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솔라나와 니얼 프로토콜이 근본적으로 같은 시장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의 싸움에서 오직 한 명의 승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궁극적으로 같은 기관들이 이 두 프로젝트를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큰 규모의 투자 금액을 서로 나눠서 먹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두 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얼 프로토콜은 일명 테라 사태가 있었을 때 테라 커뮤니티에 공개 초대장을 공개하며 UST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를 역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네트워크가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동일한 언어인 러스트를 사용했다는 점 등 시너지에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이 혹독한 하락장에서 니얼을 보호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니어 토큰의 가치가 약 3달러 정도로 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니얼 프로토콜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정말 많은데요. 니얼 프로토콜은 세계적인 수준의 팀, 충분한 자금, 그리고 강력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은 마케팅이 아닐까 합니다. 니얼 프로토콜이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어플리케이션을 갖게 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각종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니어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모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얼 프로토콜이 선도적인 블록체인 플랫폼과 계속 경쟁할 것인지 아니면 방대한 블록체인 공간 내에서 틈새를 개척할 것인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많은 프로젝트이기에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지 여부는 향후 몇 년 동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유한 니얼 프로토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앞으로 크립토 누나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